너 소개팅 가면 나 오늘부터 나쁜 사람 되려고요.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헷갈렸습니다. 웃으면서 넘기기엔 목소리 끝이 너무 따뜻했고 잡아두려는 마음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지은호는 자신의 가슴 어디쯤이 오래된 매듭처럼 꽉 조여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오해했던 너는 나하고 안 어울려라는 말이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걸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참이었는데 금세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날따라 솔직했어요. 나 비혼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도망이었더라고요.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말 멋있게 포장한 것뿐이었죠. 이렇게까지 털어놓고 나니 지은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개팅 오픈식에 초대받았다면서 쿨하게 가겠다고 말했던 자신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면요, 선배가 후회할까요? 라고 묻는데 이지혁은 대답 대신 한숨처럼 짧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했는데요. 가끔 아주 오래.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말의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박성재의 이름이 언뜻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늘 한 걸음 뒤에서 지은호를 배려했고 이지혁의 성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지은호는 성재에게서 안 어울린다는 말의 진짜 뜻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믿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풀리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자신이 흔들리면 누군가는 다치게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박성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고요. 같은 시각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호출을 받고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전에 예비 후보로 들어갔다는 소식 이후 자금 운용과 추가 투자 유치가 급한 국면이었는데요. 박진석은 호탕한 웃음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번 판 놓치면 회사 색깔이 바뀐다. 내가 앞장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맑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지은호가 오픈식에 초대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움찔했거든요. 소개팅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지은호를 데려가려는 상상이 머릿속을 가로지르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건 이지혁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눈빛. 그래서 더 복잡했죠. 너는 나하고 안 어울려라니 너답지 않았는데요, 지혁아. 성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는 또 다른 계산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감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려두고 지은호를 초대했던 오픈식 날짜를 손에 적어두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조카 변호사도 함께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더 가지려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예쁘고 조신한 자기 딸 박영나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권력과 체면을 재보곤 했거든요. 얌전한 것만으론 오래 못 버텨요. 속으로 그런 말을 되뇌면서도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 미소가 누구에게 향하느냐에 따라 어떤 집안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오픈식 초대장을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괜히 고급지고 단단하더라고요. 결혼 같은 단어가 뜨문뜨문 떠오르다가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결심을 허락하지 않는 날들이었는데요. 이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쉽게 믿으면 안 될까 봐요. 자신에게 대답하듯 중얼거리는데 정순이가 부엌에서 수저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가. 좋은 말은 오래가고 나쁜 말도 오래가더라. 지은호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조금 덜 기대도 되나요? 나도 누군가를 기대고 싶어져서요. 정순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기댈 수 있으면 기대. 근데 기대면서 내가 내 어깨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적셨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조용한 오후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영나는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을 때조차 예의가 있었는데요. 그 예의가 오히려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리님, 오늘은 스튜디오에 조금 늦게 가도 되나요?
영나가 물었고 이지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영나 씨. 스케줄 변경해 두겠습니다. 영나가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지은호 씨 초대받으셨다면서요. 오픈식 날에요. 이지환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들었습니다. 말끝이 너무 짧아져서 스스로 당황했는데 영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늘 누군가를 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말은 담담했는데 목소리 어딘가에 얇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고성희의 손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영나에게 엮인다는 말은 늘 조심스러운 무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퇴직 후에 하루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텅 빈 구두장처럼 느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작은 일에도 마음이 갔습니다. 조옥래가 아침에 오늘은 김장수 영감이랑 장기 한 판 둬야지 하고 웃으면 그 웃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더라고요. 김장수는 예전보다 말이 느려졌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사돈, 젊은 것들 마음 문제는 장기처럼 수일기가 필요해요. 둘이 친구처럼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면 이상철은 자기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과 이지환 그리고 딸 이수빈. 각자 다른 곳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날은 든든하고 어떤 날은 서늘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집안 소식에 민감했는데요. 늘 밝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요.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계산이 딱 서는 그런 사람.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말 사이에 본심이 숨어 있었죠. 손해보는 일은 싫고 손해볼 사랑은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믿는 계산이 때로는 사랑의 타이밍을 망쳐버린다는 걸 지켜보는 눈이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날이 바뀌고 오픈식 전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연락을 보낼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가면 가더라도 나한테 먼저 말해줘요라는 문장을 타자치다가 지웠습니다. 그런 요구는 권리가 아니라 부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내일 끝나고 국밥 먹을래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오래 보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끝나고요? 그럼요, 배고프죠. 딱 그 정도만 적혀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묘하게 온기를 실어 나르더라고요. 이지혁은 잠들기 전에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밀린 말들 내일은 다 꺼내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사람 일은 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오픈식 당일 박성재는 업무상 일정으로 먼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AP그룹 인수와 연결된 로펌 파티는 늘 단정한 얼굴에 야심을 감추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낯익은 로고를 보며 조금 찌푸렸습니다. 그 로펌이 예전에 자기 회사와 마찰이 있었던 팀과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인수 전에 잡음 나면 안 되는데요. 혼잣말은 늘 불길한 징조처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 자료 일부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비서의 휴대폰 캡처로 넘어왔거든요. 성재는 즉시 조치를 취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다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오늘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른 미래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상상이 피하지 못할 질투로 번졌습니다. 행사는 차분하게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초대장을 확인한 뒤 인사를 건네고 돌아다녔습니다. 공간 구성과 조명 배치가 직업적으로 눈에 들어왔고 그걸 보는 자신의 눈빛이 즐거워서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러다 누군가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초대받으셨죠? 저는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고 억지스러운 기세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미소로 화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작은 경계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요즘 자주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오픈식 공간 바깥에서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한 총무 직원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팀에서 급히 나가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행사장 옆 비상출입문으로 무언가 반입되다가 인증이 어긋났다는 거였는데요.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사람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도 박영나의 일정 동선을 체크하러 근처까지 온 참이었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로 다가가 확인했고 금세 오해가 풀렸습니다. 간단한 표기 오류였고 반입품도 전시용 구조물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지화는 이상하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속성 울림 같은 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직감이라는 게 그럴 때 작동했습니다. 이 소동은 행사장 내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박영란은 멀찍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누군가를 묶으려 하네요. 자신의 노트에 그렇게 적어놓고 연한 세개 수채로 번지듯 선을 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는데 눈동자 끝이 단단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예술을 부엌칼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자신과 엄마 사이에 얇은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걸 영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행사 막바지 고성이는 예정대로 지은호를 조카에게 데려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게 했는데요. 그때 문득 박성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도 눈빛을 피하지 않았고 상대도 매너 있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말보다 서로의 표정을 더 읽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생각보다 평온하더라고요.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국밥.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이지혁은 약속 장소로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다가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답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요. 금방 갈게요. 그 문장 사이로 안도의 숨이 스며들더니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지혁 씨, 인수전 얘기 급하게 좀 보지. 내부에서 자료가 새 나갈 수도 있답니다. 무겁고 익숙한 목소리였는데요. 지혁은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30분만 시간을 좀 말끝을 흐리자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사람 약속은 지켜야지. 회사 약속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말이 이상하게 찌르듯 들어오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이지혁은 오래전 자신의 비겁함을 떠올렸습니다. 안 어울린다고 말했을 때 사실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10분만 여유를 달라고 하고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의 표정은 늘 복잡하죠. 메뉴판을 보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들어온 사람은 지은호가 아니라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아, 잠깐 내가 먼저 올 일이 있어서요. 지혁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성재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제대로 꺼내놓지 않은 이야기라서요. 안 어울린다는 말, 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인 줄 나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셋이 다 알아야 할 때 같아서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한 번 더 열렸고 이번에는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 늦었죠? 죄송해요. 오늘 일이 좀 꼬였어요. 성재는 한쪽으로 비켜서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는데요. 기묘하게도 그 어색함 덕분에 셋 다 평소보다 솔직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 오해했었더라고요. 안 어울린다는 말이요. 선배가 본인을 낮춰서 말한 거였다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잘난 척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자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정작 그게 더 비겁했죠. 짧고 무거운 침묵 끝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둘 다 알아요? 오늘 행사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인수전 관련 로펌에서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 셋의 감정과 상관없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성재는 단호했는데요. 표정 어딘가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셋은 늘 서로 얽힌 곳에서 일과 마음을 끌어안고 있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는데요. 발신자는 정순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나 마음을 순하게 만드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호야, 지강호가 좀 문제가 생겼다.
큰돈은 아닌데 어디에 얽힌 것 같아. 순간 셋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지강호는 은호의 동생이고 늘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못해서 돌발적인 문제를 만들곤 했거든요. 지은호가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바로 갈게요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흔들림 속에 의지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저 먼저 가봐야 해요. 지은호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지혁과 박성재가 거의 동시에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그 둘의 목소리는 닮지 않았는데 묘하게 같은 마음이었어요. 도와야겠다는 마음, 지켜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오래 미뤄둔 감정의 값을 지금부터 갚아가야 한다는 마음. 셋은 그 자리에서 국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았고 마음은 다르지만 걱정은 같았습니다. 다만 셋이 동시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다음의 이야기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이지화는 박영라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까 비상출입문 단순 오류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오픈식에서 본 사람이 예전 엄마 네트워크에서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랑 겹치더라고요. 이지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치 보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영라가 괜히 얽히지 말라 하실 텐데요. 이번만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라고 덧붙였고 그 말 사이에 작은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엮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여러 개의 길이 하나의 교차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며 전화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멀리서도 자식 마음의 흐름을 무심코 알아차리곤 하거든요.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화해요. 모른 척하지 말고요. 이상철이 웃었습니다. 모른 척이 제일 어려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는데요. 내용은 진심이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저녁에 또 장기 한 판을 두자고 약속해놓고 서로에게 어린아이처럼 툴툴거렸습니다. 사돈, 이번엔 내가 먼저 둔다. 에이, 그거 반칙이지. 그 소리들이 집안을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둥글어야 깎여도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요. 결국 밤의 끝자락 지은호는 지강호를 찾아냈습니다. 동네 공터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이번엔 운이 없었던 거야. 익숙한 변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속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강호의 뒤통수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스쳤거든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뒤에 있는 사람.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말끔한 외모, 예의 바른 말투. 오해 마세요. 저는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인사드렸던.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낮에 오픈식에서 만난 그 사람이 밤에 동생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진 말은 더 아려왔어요. 지강호 씨가 잠깐 일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웃으며 말했는데 웃음이 너무 매끈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이지혁과 박성재가 거의 동시에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고 셋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긴장은 끓는 물처럼 올라왔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큰일 아니면 이렇게 밤에 안 만나도 되겠죠. 동생은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예의 바른 문장이었는데 단단했어요. 남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이 내려앉자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이것 봐요. 일과 사람이 겹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더 지켜야죠.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과 우정이 지나갔고 오늘만큼은 그것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내일 엄마랑 같이 정리할게요. 그리고 선배. 이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도 시간 비워둘래요?
미뤄둔 이야기들 조금씩 꺼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믿어보기로 마음먹는 일은 늘 어렵지만 결정해버리면 의외로 단순해지더라고요.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내용은 짧았습니다. AP 인수 내부서 빠져나간 자료. 시작은 안 어울린다 그 말이었어요. 셋이 동시에 그 메시지를 읽었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상처였던 한 문장이 이제는 거대한 일의 시작점이라는 힌트처럼 던져졌거든요. 누군가는 그 말을 이용했고 누군가는 그 말에 묶였고 또 누군가는 그 말을 깨려고 했습니다. 셋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지다가 아주 조금씩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의 자리에 다시 앉으면 각자의 방식으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걸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지은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국밥은 다음에도 뜨겁겠죠?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네. 우리가 시키지만 않으면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버팀목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밤의 결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 닮아 있었고요. 누군가의 계산, 누군가의 오해, 누군가의 용기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묶였던 말의 매듭이 어느 지점에서 툭 하고 풀릴지 다음 날이 오면 알 수 있겠지요.